인문예술 01반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가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볼 때 드라마 연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라마란 드라마 동그라미 쳐보시면 눈으로 볼까요? 갈등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대화체로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축된 문학 발레다. 그리고 동그라미 드라마 연극. 드라마가 있고요. 드라마 연극이 있습니다. 적어드릴게요. 드라마가 있고요. 드라마 연극이 있대요.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의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현재화한 것을 드라마 연극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드라마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드라마 연극에 반영된 드라마의 성격을 바탕으로 무대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에서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드라마 연극이 된다. 무대는 드라마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하며, 왜? 드라마라고 하는 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갈등과 해결이 드러나는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대라고 하는 공간은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현하는 공간의 역할을 할 거고, 이어서 볼게요. 배우는 인물을 재현한다. 여기 밑줄 드라마 연극이라는 말에는 이중의 재현 과정이 함축.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드라마라고 하는 건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해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결국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재현하는 게 드라마였을 거야. 그럼 드라마에서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나왔고요. 이러한 드라마를 가지고 무대에서 또 한 번 재현한다라고 하니까 재현이라는 글자가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드라마 연극은 이중의 재현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재현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왔으니까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재현 과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을 두 번 하니까. 그래서 이중의 재현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실제 다른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건을 재현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이 드라마를 무대 위에서 다시 재현하기 때문에 이중의 재현 과정이다. 재현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오면 이중의 재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즉 이러한 드라마 연극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 네모 쳐볼까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중심 소재니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미메시스 화법에 의거해서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띠는 드라마 문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1번 탈드라마. 여기서 말하는 탈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벗어나다죠. 드라마를 벗어나다 를 표명하며 2번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양. 재현을 위한 목적은 지양한답니다. 지향이 아니라 꺼린다, 싫어한다.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는 일련의 다양한 연극을 일컫는다. 아래 보세요. 지금부터 비교 대조할 거야. 비교 대조.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연극 네모.
재현을 위한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 잘 보세요.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건 드라마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라고 나와 있으니까 드라마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드라마 텍스트라고 해요. 얘가 가장 중요할 거고 가장 중요하니까 정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정점은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죠. 정점에 위치해 있고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 다른 요소들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밑줄 위계적 구조. 위계라고 하는 건 계층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 연극은 가장 상류 계층의 드라마 텍스트가 있고 그 아래 계층에는 배우, 무대, 음향, 조명이 있다. 그럼 위계적 구조라고 하는 건 수직적 구조다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위계라고 하는 건 계급이 나뉘어 있다, 계층이 나뉘어져 있다니까 수직적이다라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드라마 연극에서 문학과 연극, 가상과 현실, 배우와 관객, 작품과 공연, 연극과 비연극 등의 밑줄 경계가 선명히 강화되어 위계 질서가 유지. 그럼 결국 경계가 선명히 강화되어 있다고 하는 건 드라마 연극에서는 배우와 관객만 볼게요. 배우와 관객은 서로서로 간섭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배우가 연기하고요. 관객은 그 연극에 참여할 수는 전혀 없고 단순히 바라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 포스트 드라마 연극 대조죠, 대조. 중심이 드라마 연극과 달리 어떻게 바뀌냐면 작품에 있던 중심이 사건으로 이동하고 두 번째 드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연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가 희석된다. 즉 경계가 희석된다. 경계가 희석된다라고 하는 건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드라마 연극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드라마 연극에서 드라마 연극 내용. 드라마 연극은 경계가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밑줄 수동적인 소비자. 아무것도 못해요. 관섭을 못한답니다. 수동적인 소비자로 객석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배우의 연기에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했고 단순하게 감정이입 정도만. 배우는 드라마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객석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자신이 연기해야 될 배역에 몰입하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했다. 이는 여기 밑줄 관객과 배우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음. 얘가 드라마 연극. 경계선이 확실하다. 그러나 또 대조입니다. 네모 포스트 드라마 연극.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밑줄 이러한 경계선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경계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대와 관객석 또는 배우와 관객의 구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겠죠.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문학작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혹시 기억이 나거나 배웠던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동산탈춤이라는 작품 아세요? 아세요? 동산탈춤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뚝이에요. 이 말뚝이라고 하는 평민이 양반 삼형제를 풍자하는 작품이 동산탈춤이라는 작품인데요. 얘는 연극처럼요 넓은 공터에서 등장 배우들이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다가 제가 말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제가 배우가 될 텐데 배우가 앞에 나와서 연기를 하다가 이 공연을 보고 있는 효빈이에게 가서 효빈아 이 양반 삼형제 말이 되니? 라고 말하면 효빈이가 말이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겠죠. 그럼 배우와 제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 사이에서는 경계가 없는 거죠. 또는 관객이 무대 위로 끌어서 당겨서 몰입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 현대작품에서는
혹시 이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결혼이라는 작품 아세요? 그 물건 다 빌려가지고 여자 꼬셔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 아시나? 기억나시나요? 이거 예비고일 때 한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도 빌렸어요. 옷도 빌렸어요. 구두도 빌렸어요. 시계도 빌렸어요. 넥타이도 빌렸어요. 바로 여자 만나 소개팅하러 갑니다. 여자한테 저 좀 가졌으니까 결혼 좀 하시죠. 여자가 당황스럽게 왜 그러세요 하는 찰나에 제가 빌린 물건들을 다시 가지고 가는 큰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제 넥타이를 뺏어가고 양말을 뺏어가고 구두를 뺏어가고 시계를 뺏어가고 그러다가 주인공이 관객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 관객과 무대, 배우와 관객의 구별이 사라진 케이스가 되겠죠. 보기로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이라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경계선이 사라진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겠죠. 아까 제가 효빈이한테 말했지만 효빈이랑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제 눈앞에 보이는 게 효빈이니까 효빈이한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효빈이가 오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소민이한테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사건도 아니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밑줄 우발성. 우발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의어로요, 우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우연히 일어난다 같은 말이 되겠죠.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라마 연극은 네모 또 나오네요. 드라마 연극은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낸다. 현실의 환영 밑줄. 드라마 연극에서 말하는 현실의 환영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현실을 허구적으로 재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영이라고 하는 글자는 실제 하지 않는 것을 환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허구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될 겁니다. 이어서 갈게요. 관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만큼은 극의 내용에 감정이입하고 현실을 망각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뭐 빈센조 같은 드라마 보시면은 마치 자기가 전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들면서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겠죠. 민경이가 효빈이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보니 효빈이가 그렇게 봤나봐요, 드라마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모 쳐보자. 또 대조. 네모 포스트 드라마 연극.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밑줄 현실 재현 의무,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요, 굳이 현실을 재현할 필요가 없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을 보여주지 않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밑줄 관객은 몰입의 경험을 갖기 어렵다. 밑줄. 당연히 상대적으로 몰입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이어서 볼게요. 뒤에 이처럼 연극이 현실을 재현해야 되는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밑줄 공연 예술로서 지니고 있는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을 강화. 현실 재현의 의무가 강요되지 않는다면 공연, 예술 그 자체로서의 특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공연이라고 하는 건 색다름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겠죠. 하지만 현실 재현의 의무가 강요된다면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될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현실 재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실 재현뿐만 아니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범위의 예술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 예술 그 자체로서의 특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무대 위의 현실이 허구적인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밑줄 관객은 연극을 관람하면서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현실을 재현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밑줄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유. 현실의 허구적 세계가
아니라 살고 있는 현실의 오류. 어떻게 보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실제 하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성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허구적인 세계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되겠죠.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연극이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강화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이 그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은 밑줄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한다는 것 밑줄 쳐보시면 그게 바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의 재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결국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도 재현이라는 걸 하긴 해요. 그런데 드라마 연극에서 말하는 재현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말하고 있는 재현 자체가 다른 거죠. 구분해야 되는 거. 이는 여기 밑줄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진 밑줄 쳐보시면 얘도 이거예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재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재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문장으로 쪼개서 나와 있으니 그 두 문장 모두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단답형이나 서술형 나올 때 이러한 비판과 반성에는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극에 대한 성찰은 연극의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 발전한다. 가령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공연의 중심이 언어에서 몸, 음향, 조명 등 다양한 요소로 이용하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음악, 무용, 서커스 등 과거에는 비연극적이라고 판단되었던 요소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밀려들어온다. 미쳐볼까요? 비연극적이라고 판단되던 요소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밀려들어온다. 밑줄 쳐보시면 그 이유는요. 경계가 희석되었으니까. 경계가 희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연에서 서커스를 해? 어떻게 무대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용을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됐다고요. 이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 공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배우는 어떤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즉 연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행동하는 행위자로서의 몸의 반응 즉 아무 말 안 하고 춤을 추는 거죠. 현대무용하는 것처럼요. 그런 데만 치중할 수 있다. 이때 관객은 배우의 표정, 손짓, 몸짓 등을 접하며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 네모 쳐볼까요? 인문예술에서 학자 나오면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조건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줄 연극의 핵심이 플롯에 있으며 플롯은 우연성을 배제하고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 밑줄 쳐보시면 우연성을 배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기존 연극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까 봤던 우발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필연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존 연극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이는 오랫동안 드라마 연극에서 중시되어 왔던 하나의 원칙으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세모 네모 포스트 드라마 연극 또 대조죠. 밑줄 우연성이 강조. 그러니까 우발성, 우연성 같이 적어드린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우연성의 증대는 즉 우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밑줄 일회성, 찰나성, 반복 불가능성이 강화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쪽 밑줄 매 공연마다 우연성의 개입으로 다른 공연이 연출이 되는 여기 네모 사건으로서의 공연.
사건으로서의 공연이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앞에 나와 있죠. 매 공연마다 우연성이 개입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했던 거예요. 효빈이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는 1회차 연극이 있었다면 2회차 연극은 효빈이가 없을 테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무대인데 맨 뒤에 있는 사람 한 명밖에 보지 않는 무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맨 뒤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죠? 효빈이가 있었을 때 했던 무대와 맨 뒤에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했던 무대 자체는 달라질 거라고요. 그럼 그 자체를 또 하나의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공연이다라고 해서 사건으로서의 공연이라고 설명을 하고,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매 공연마다 우연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한대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드라마 연극이 드라마 연극 내용 계속 대조하는 거야. 반복입니다. 완결되고 폐쇄적인 작품 지향 밑줄. 완결되고 폐쇄적인 작품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저거나 위계성 플러스 필연성. 위계성과 필연성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완결되고 폐쇄적인 작품을 지향할 거고요. 반면 네모 포스트 드라마 연극 밑줄 미완결 상태로 개방 현재가 발생하는 사건의 의도. 연극에서 말하는 사건성은 예술에서 퍼포먼스가 중시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극의 본질적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며 밑줄 연극의 순수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 그게 뭐냐면 이거야. 공연예술 그 자체로서의 특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극이 가지고 있는 연극의 순수성과 연극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될 수밖에 없대요. 현실에서 있던 이야기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연예술 그 자체의 특성이 부각이 되고, 공연예술 그 자체로서의 특성이 부각된다라고 하는 건 연극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연극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 분야에 대한 특성이 부각될 수가 있답니다. 이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이미 전달을 위해 봉사하던 배우의 호흡, 무대, 미술, 음향, 조명 등의 요소가 밑줄 자기 목소리를 회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소리를 회복한다 같은 말, 위계 질서가 해체된다. 위계 질서가 해체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나와 있지 않아도 음향이 우선순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위계 질서가 있다면 무조건 텍스트가 먼저인데 위계 질서가 해제되었으니까 텍스트가 없어도 음향만 나올 수도 있다. 나아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해체되고 비연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것들이 보완된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를,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연극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변신을 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라마 연극이랑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랑 차이점 가지고 계속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대조하는 글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지 보시면 다른 시중의 문제집에 나와 있는 표가 하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 표를 보시면 이 내용을 정리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